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역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내일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한 가운데 대구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현재까지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전공의와 인턴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병원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과 대구 가톨릭대병원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영남대 의료원은 사직서 제출 행렬이 가시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인턴 42명과 전공의 23명 등 총 65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영남대 의료원 전체 인턴과 전공의 161명의 4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대구 지역 전공의는 총 800여 명,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내일부터 업무를 중단하는 집단 행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대구 지역 전공의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참할 인원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입니다. 전공의들이 대형 병원에서 핵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된다면 당장 의료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사직서를 내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정부는 오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대구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반을 꾸리고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갈 경우 각 보건소와 대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 연장 등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지역 12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에 대해 단수 혹은 경선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윤재옥, 추경호 의원이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중 5곳은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현역 의원 모두 경선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지역 12개 선거구 가운데 일부 선거구 경선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TK 지역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란 전망과 달리 지금까지는 혁신보다 안정에 중점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공관위는 먼저 달서구을 선거구 윤재옥 현 원내대표와 달성군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를 단수 추천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그 밖에 5개 선거구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 또 다른 5개 선거구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습니다. 경선이 결정된 5개 선거구 모두 현역 의원들이 경선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중구 남구 선거구의 경우 노승건 전 대구지검장, 도태우 변호사, 임병원 의원 간 3자 대결로 경선이 치러집니다. 서구는 김상훈 의원에 맞서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경선을 치르는데 김 의원에게는 3선 이상 의원에 대한 감점이 적용됩니다. 대구 지역 선거전을 초반부터 달구었던 달서구 병에서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김용판 의원의 경선 맞대결이 벌어집니다. 구을에서는 김승수 의원과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 부위원장의 3파전이, 수성구 갑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3선 이상 현역 의원 감점을 안고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맞대결합니다. 대구 지역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50%, 국민 50%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 텃밭에서 현역의 이탈이나 공천 잡음을 막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총선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가운데 보류된 대구 지역 5개 선거구 공천심사 결과도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선거 후보 홍보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들 많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HCN 이정목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문자 폭탄. 선거가 가까울수록 부쩍 늘어나고 점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다 보니 짜증이 몰려옵니다. 문자가 오면 당연히 봐야 되고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문의 인사말에서 02나 070 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끊지 말고 끝까지 받아달라는 장문의 여론조사 참여 방법까지 문자 메시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들로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지만 유권자에겐 공예로 치부되는 게 일쑤입니다. 호소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사람 뽑을 것 같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선거 방송이라 하니까 뭐 일상생활을 뭐 하고 있을 때 자꾸 그다음에 전화 횟수가 너무 잦아가지고 끊어도 막 몇 분 후에 또 오고 이러니까. 심지어 지역이 다른 유권자들에게도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돼 불편을 겪지만 이를 제한하지도 못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20명 초과 또는 자동 발송의 경우에만 8차례로 제한을 둔 것 외엔 이렇다 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상은 뭐 지역이라든지 뭐 해당 지역 선거구민 한 대만 보내라 이런 제한은 없어서 문자 메시지로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유롭게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문자 메시지의 경우 수신 거부 의사를 후보자 측에 밝혔음에도 또다시 문자가 오면 후보자 측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1대 총선에선 개인정보침해센터에 문자폭탄 등의 사유로 총 15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주요 이력과 공약 그리고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나는 예비 후보다 시간입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달성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달성군민, 대구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형룡입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을 역임한 국가균형발전 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이사 출신의 현장경제 전문가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인들 왜 뽑습니까? 예, 국민을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까?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경제는 30년째 꼴찌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세금 51조가 펑크 났습니다.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한 당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을 싹쓸이해서 대구 경제가 꼴찌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 못 펴서 나라 경제가 엉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책임지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것 대통령이 좀 시원하게 사과도 하고 김건희 특검도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너무나 무능하고 독선적인 검사 정권 박형룡이 앞장서서 심판하겠습니다. 당선되어 견제하겠습니다. 대구 경제 꼴찌 탈출을 위해 대구의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어야 합니다. 현장경제 전문가 박형룡 뽑아주시면 꼴찌 대구 경제 살리겠습니다. 대구 경제 살리려면 달성군을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4차 산업 중심지로 만들려면 지방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지방 인재를 키우려면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해야 합니다. 박형룡이 경북대와 경북대 달성 캠퍼스를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시작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 격차가 53만 원입니다.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방균형소득 월 20만 원을 대학생, 군인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20, 30대 청년들과 저소득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룡 대구의 대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박형용과 함께 대구를 함 디빕시다. 대화와 타협, 균형과 조정의 정치인 청룡, 형용, 박형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마다 줄줄이 의정비를 인상하려 한다는 소식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요. 의정비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주민공청회 일정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의정비를 최대한으로 올릴 경우 연간 600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구의원들의 비리 의혹과 각종 논란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대구 중구의회. 배태수 의원은 유령 회사를 차린 뒤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권경수 의원도 비슷한 혐의로 제명 처분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인해 복직했습니다. 중구는 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월 110만 원인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선인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중구 의정비 심의위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인상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9개 구군의회도 상한선을 꽉 채운 인상안을 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회는 월 50만 원, 기초의회는 월 40만 원씩 의정활동비를 올릴 수 있게 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9개 구군의회는 모두 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들 의회는 앞으로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의정비 인상액을 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22일로 공청회 일정을 잡았고 23일은 군의군, 26일은 북구 등 다음 달 5일까지 줄줄이 일정이 예고됐습니다. 다만 동구는 주민공청회가 아닌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는 상한선까지 의정비가 오른다는 걸 가정하면 대구시 의원은 연봉이 6,46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수성구의회는 4,615만 원, 기초의회 중에서 가장 의정비가 낮은 남구의회는 4,030만 원이 됩니다.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법 비리에 연루된 사람도 많고 사회적 물의도 많이 일으켰고 특히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견제력을 완전히 지금 상실한 상황.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모든 그 지방자치 예산이 좀 축소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밥그릇부터 챙기는 것은 몰령치한 것이죠. 주민공청회 사실을 알지 못해 소수의 주민만 참여한다면 공청회 자체가 요식 행위에 그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보통 농경지에 비료를 뿌리면 미세먼지의 원인인 암모니아가 다량 발생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땅속 깊이 비료를 주는 심층 시비 기술을 개발해 농가 보급에 나섰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생산량 증가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엄상영 기자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논밭에 비료를 주는 방식입니다. 흙 위에 비료를 뿌린 뒤 흙가리를 통해 토양과 섞는데 이럴 경우 비료의 질소 성분 약 14%가 암모니아로 배출됩니다. 작물의 흡수율도 낮을 뿐더러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20kg짜리 비료통에다가 20kg 비료를 짊어지고 다니는 자체가 굉장히 이게 중노동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쟁기를 장착한 트랙터가 지나자 25에서 30cm 깊이로 땅이 파집니다. 곧바로 비료가 투입되고 흙이 덮입니다. 비료를 땅속 깊은 곳에 주는 심층 시비법을 위한 장비로 암모니아 발생량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헥타르당 12.4kg의 암모니아가 발생했던 벼 재배지에선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17.2kg이 발생했던 마늘 재배지에선 발생량이 4.5kg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심층 시비를 하면 질소 비료에서 분해된 암모니아를 땅속 깊이 가둬서 공기 중으로 날려 낭비하지 않고 작물 뿌리를 통해 흡수율을 높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실제 마늘은 57%, 벼는 9%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시비 방법은 첫 거름을 준 뒤 추가 비료를 줘야 했지만 심층 시비는 단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또 농가에서도 기존 장비를 이용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 심층 시비 장치는
우리나라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50마력 이상의 트랙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한 기술을 전북을 포함해 전국 9곳에 시범 보급합니다. 향후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연간 18,799톤의 농경지 암모니아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게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인데요. 갑작스러운 재해를 입은 농민에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HCN 이동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북 도내 농가는 95만 1,000호. 이들 가구에 지원된 보험료는 2,785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와 저온 피해로 전체 보험 가입 농가 중 4만 5천 호에 2,87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경북도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85%를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 발생 시 보상해주는 제도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인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경북도는 올해도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등과 협력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은 이달 29일까지, 수박, 딸기 등 농업용 시설작물 23종과 버섯 4종은 이달부터 11월까지 가까운 농축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가입 품목과 보험금 보장 수준도 예년보다 늘었는데 블루베리와 노지수박, 시설감자 등 10개 품목이 가입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었던 사과대추와 고랭지 배추는 전국 가입이 가능해졌고 특히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의 적과전 보장 수준이 당초 50%에서 70%로 상향되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농가도 매년 늘어 2010년과 비교하면 가입 농가는 5배 이상, 지원 예산은 6배 증가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경상북도가 외국인 이민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북 도립대학교 내에 글로벌 학당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LG 헬로TV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생활 한국어에서부터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생활 정보와 상식, 경북의 정신과 문화를 배우는 경북학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한국 문화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제가 여기 그냥 나중에 취업해보고 싶어서 지금 석사 이렇게 3학기라서 그래서 나중에 취업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경북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방사회 대전환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글로벌 학당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민 정책을 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앞장서는 그런 경상북도를 위해서 글로벌 학당을 만들었습니다. 경상북도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되는데 적극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북 글로벌 학당은 27개국 유학생과 근로자 68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과 외국인 정책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제도와 법 등을 교육합니다. 경상북도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상북도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에 관한 문제, 자치제도에 관한 문제,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경북의 문화를 좀 알자. 그리고 난 뒤에는 경북에 어떻게 하면 동화되고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이런 데 관점을 두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상북도. 하지만 외국인 주민은 22년 11월 기준 10만 4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6.5%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 주체의 48.6%가 의대 정원 확대 방식에 공감한다고 답한 반면 43.1%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학부모와 교원, 고등학생 등 48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9.4%는 2025학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릴 수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39.7%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2%가 그렇다고 답했고 36.4%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발주 예정인 공공건설공사 중 7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로 보면 발주 물량 1조 2,800억 원의 73%인 9,321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야와 동명을 잇는 광역도로 건설공사와 중구 밤바디 체육센터 건립공사 등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수술 일정이 늦춰지는 등 환자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극한 대치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환자입니다. 의료 대란만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화와 논의의 길은 열어두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예쁘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 스스로가 내 집 앞에 예쁘게 해놓으니까 이게 내 정원이거든요. 내 정원이니까 눈만 뜨면 밖에 나와서 그 꽃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앞으로 더 활성화될 가망률이 많지 싶습니다.